내가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네. 때 우리는 예스를 많이 받으면 성공해. 아, 예스를 받으면 좋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노를 할까봐 얘기조차도 못 꺼내. 네, 네, 네. 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콜드콜이라고 하는 거는 뻔히 알아요. 예스보다는 노가 훨씬 많다는 거. 네, 맞아요. 그러면 예스가 보다 훨씬 많은 노를 예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음, 어떤 푸시업, 어떤 운동을 해서 사실 그걸 전환시키냐. 와, 그 그, 싸움이죠. 그 네, 안에 뭐가 대체 나라는 사람 원래 난데 내가 어떤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네. 100% 노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 50%, 70%, 80%가 예스가 나오게 하지. 음, 만약 이거를 내가 단기 안에 배울 수 있다면 당연히 삶의 음, 질이 좋아지고 당연히 경제 상황이 좋아지겠죠. 왜? 네, 어느 누구를 만나든 no를 yes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으니까. 네. 그죠. 기술이 생긴 거니까. 음,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콜드콜이고 그걸 네, 훈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그걸 우리는 수단이라고 맞아요.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 사람이 태어나는데 PT 받기 위해서 네,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네, 그쵸, 맞아요. 운동함으로 인해서 잘 몸이 가꿔지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나름 옷을 입으면 핏이 서다 보니까 건강해 보여가지고 배우자로서 내 후대를 만드는 데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유전자가 되어 보이는 그런 레버리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서 살면 네, 자본주의에서 경제가 중요한데 네, 콜드콜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면 네. 당연히 예스가 많이 나오면 배우자를 음,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돈을 네. 버는 거에 있어서도 거래처에 있어서도 고객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진상 고객을 핸들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면에서 no에서 yes로 전환하는 기술만 장착한다면 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엄청 근데 달라지겠네요. 콜드콜은 그래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음, PT처럼 마치 이제 운동하는 것처럼 내가 훈련하고 푸시업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콜드콜을 위해서 우리가 콜드콜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쵸. 콜드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음, 내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스를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죠. 네.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는 저희 그런 걸 부모님이, 그런 걸 그런 걸 다양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예스를 전환시키는 능력을 내 스스로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일반 사람들한테 그거를 복제해 주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어떤 식으로든 센스를 얻어가지고 내가 기술이 음, 생겨가지고 예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해본 사람이 예스를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이성적으로 매력도 있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아요? 옷 잘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센스 있게 여자를 상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네, 여자도 많이 사귄단 말이에요. 맞아, 경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 예스하는 그 기술력을 내가 네, 장착시키기 위해서 네,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치는 상대가 나 같은 배경이 아닐 수 있어요. 배경, 배경. 그죠? 나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그런 부분들 없다 보니까 당연히 막 음,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많이 겪으면서 센스를 키워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걸 너도 똑같이 해. 그러면 이 센스가 키워질 거야. 이게 복제가 안 된다. 그쵸, 네, 네, 얘는 음, 수년 동안 축적해온 암력과 운이 생겨가지고 그 센스가 키워졌단 말이에요. 암컷 수컷 사이에 되게 인기가 많은 것도 센스가 키워진 것도 얘도 모르게 그 운이 작용해가지고 생겼단 말이에요. 그 배경의 네, 운이든 뭐 암력의 운이든 불운의 운이든 뭔지.
근데 네, 네. 그거를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때 그 상대방의 배경과 상대방의 어떤 그 기질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쵸, 근데 그쵸. 내가 성공했다고 그런 식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예스를 많이 얻어낸다고 내가 상대방한테 그거를 똑같이 복제해 줄 수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음, 너무 복잡하게 배웠기 때문에 복잡하게 배운 거의 특징,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기 못해.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저한테 와가지고 콜드콜을 배우는 이유가 맞아요. 왜? 되게 진짜 제가 정말 만약에 복잡하게 가르쳐 줬다면 성공자가 못 나와요. 그리고 음,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아이스 강이니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근데 저는 돼지도 날개 했단 말이에요. 네. 알잖아요. 돼지는 날개도 우리 네, 있다는 말을. 지죠. 그렇죠. 돼지처럼 못 나는 사람들도 네. 날개 할 수 있을 효과가 뭐냐면 콜드콜이었어. 콜드콜 유튜브였어. 아, 예, 근데 그 콜드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기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스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돈을 원래보다 되게 뽀대나게 벌고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그건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코치가 있으면요 콜드콜 안에서도 훈련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네. 심지어 저한테서 콜드콜 배웠는데 밖에 나가 콜드콜 가르친다 지가.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콜드콜을 가르치는 거랑 제가 콜드콜을 직접 저한테서 가르침을 받는 거랑 달라요. 나한테서 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콜드콜 배운 시점이 나를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그쵸, 나는 네. 내가 콜드콜 배운 시점이 그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배경도 다르고. 네. 난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내 신분이 이민자로서 F사 비자로 아니, 피부 미용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변동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한국이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완전 네, 이번에 다르죠. 설에도 저희 아버지랑 이제 저희 삼촌이랑 다 사실 이민자를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소통하고 네. 같이 식사도 하는 느낌이었지. 서로 네.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 니네 집, 내일 니네 집 이렇게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 음, 다 각자 있는 곳도 되게 예, 이민자들의 특징이 자기 막 뭐라고 하지? 거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거를 나는 그쵸. 네. 그러니까 특히 한국의 저희 삼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게 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못 봐요. 잘. 그쵸. 네. 안전하게 이렇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닌 심리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음, 그랜카던도 자기 자녀한테 네. 콜드콜을 가르쳐 주잖아요. 네, 네. 왜냐면 콜드콜이 단순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툴을 맞아요. 네. 어, 이해되죠, 이제 콜드콜이 조금. 단순하게 가르칠 수 있는 네, 툴. 그쵸. 예스가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네. 콜드콜 방식이 적용됐을 때 네.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음, 한국에서 콜드콜의 예스는 약속 잡기까지 예스인데 네. 아이스강의 콜드콜의 기준은 매출이 나올까 나오는 자체를 콜드콜 안에서 다 해결하자. 네. 이게 제가 가는 방향이고 네. 맞아요. 전화해서 콜드 예스가 나오는데 그 예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라면 네. 배울 음, 만한 전략이고 그쵸. 참고하고 내가 내 거로 접해보는 거에서 나한테 이득이 안 될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정말 전화라고 공감해요. 하는 게 진짜 저렴해요. 전화로 네. 내가 순수익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낸다라고 하는 건 네.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내가 능력이 되면 콜드콜 안 해도 돼요. 그쵸. 저희가 맞아요. 콜드콜 했던 이유는 네. 앞에 다른 걸 다 찝쩍거렸는데 안 되고 내 머리가 인터넷 컴퓨터 머리가 음, 아니에요. 음, 뭘 찾으면 전 옛날부터 멀미를 해요. 너무 많이 이게 컴퓨터 앞에 스크린 앞에 있으면. 난 네. 체질적으로 아예 인터넷하고는 이게 디지털하고는 되게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뭘 찾아서 코드를 뭐 찾고 뭐 안에다 음, 뭘 집어넣고 뭐 그래서 때로는 그런 세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은행에서 뭘 뽑아와야 되고 할 때 나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어,
세무사랑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맥북에서 뭐 하다 보면 코드를 또 뭐 심어야 되고 뭐 무슨 뭐 한국에 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맥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애플로 안 되면은 또 네, 그런 네. 윈도우스로 또 건너가지고 또 뭐 심고 하는데 거기서 또 무슨 비밀번호 그 무슨 어쨌든 공증인증 뭐 공증인증도 또 거기 컴퓨터 뭐 또 깔아야 되고 굉장히 전 아, 그런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시구나. 그냥 그, 누구나 이걸 쉬워하는 네,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거의 노인네 수준이에요. 어, 그런 그러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게 도구를 쓰고 단순한 도구를 쓰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면 그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쵸. 그, 단순하게 가르치는 게 그 능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가 그죠? 단순한 사람이니까. 예. 네, 그 콜드콜을 저도 막 이렇게 배워봤지만, 회사에서도 배우고, 되게 듣고 나면 멍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알겠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바로 실전으로 나가는 게 더 어려워서 전화 걸기가 힘들었는데, 대표님한테 배우고서는 되게 뭐라 그러지, 바로바로 즉각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쉬워서 모든 대표님, 수강생들이 제가 경험한 거로는 결과가 빨리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프로토콜이 쉬운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이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콜드콜은 네, 쉬운데 네. 조금 무식함이 필요한 그러니까 아, 무식하게 조금 싸워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고 아, 머리 비만인 사람들은 콜드콜을 하나의 약간 이런 거예요. 유산소를 해야 돼. 근데 유산소를 해야 되는데 유산소를 안 하고 무슨 예를 들면 자동기로 뭐 전기처럼 뜨뜨뜨뜨뜨뜨 떨리는 뭐 네, 것들 하면 네, 네, 네. 유산소만큼 효과가 나오겠지. 아니면 때로는 이런 크레더스 가면 그 앞에서 뭐 올라서면 드드드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네. 올라서면 왠지 살이 빠질 것 같고 막 진짜 자꾸 알 것 이 같아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요. 네. 자꾸 그쪽으로 진화하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 네, 콜드콜을 약간 나가서 뛰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그거를 조금 약간 과소평가한다고 할까? 아, 그리고 뭘 덧붙인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아니 이게 너무 쉬우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콜드콜보다는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네네네. 아니 내가 다이어트 하는 데서 나가 뛰면은 안 빠지는 거 내가 몰라? 이런 느낌. 아, 아니 콜드콜 만약 하게 되면은 뭐 약속도 잡히고 뭐 그렇겠지 모르려는 아는데 네. 이 단순한 행위를 하려면 아, 생각보다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이해됐습니다. 어,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쉽게 가르쳐 주는 것도 네, 한몫하는 게 뭐냐면 네, 콜드콜을 가르쳐 줄 때 네, 코치가 복잡하게 가르쳐 주면 네, 일단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쉽게 가르쳐도 안 돼요. 어, 어, 왜냐하면 일단 복잡하게 가르쳐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콜드콜이 복잡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시도하기 전에 복잡해서 시도를 못 해요. 그게 이제 네, 복잡하면, 네, 그렇죠. 근데 네. 콜드콜을 쉽게 가르쳐 주면요. 상대방이 그거를 쉽게 따라는 해보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만둬요. 아, 양면성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콜드콜 네, 가르쳐 주면서 네. 99% 영역도 같이 섞어서 해요. 네, 그래야만이 탑다운 방식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이, 이건 대표님 말이 하시는 거 있어요. 이거는 코칭 프로그램을 제가 나중에 런칭할 거거든요. 네, 내가 코치가 되고 싶으면 코칭 프로그램도 내가 런칭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인데 네. 저는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 준 사람을 성공시켰지만 나처럼 코칭하는 사람은 성공시킨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배양해서 그 사람이 억대 연봉을 돈을 벌고 있고 심지어 내 거를 먹튀한 사람도 있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데피니션이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네, 내가 코치를 배양은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네, 돈은 벌고 있고 외제차도 타고 있어. 네, 그 사람들 지금 콜드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컨설팅해서 유튜브에서 난리나 피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분탕질도 하고 내 걸 먹튀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내가 또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은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내가 왜 성공한 코치를 아직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고 얘기하냐면 네,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성공 못 시켰어요. 공통점. 네, 네. 그 사람 내가 배양한 코치들이 돈은 벌고 있지만 그 코치들이 누군가를 성공 못 시켰어. 아, 그러니까 아직 뭐 그래, 자식 계열로 가면 손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그게 저한테는 기준이기 때문에 난 성공한 코치는 배양 못했지만 네. 내가 누군가를 억대 연봉으로 돈 벌게끔은 해줬어요. 그것도 대단하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보통 그걸 못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또 대표님은 그 제자가 나만 그 제자를 만드신 것만큼 또 성공을 시키기 위한 거를 더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 이건 또 완전 다른 다른 거에 거죠. 다른 완전 쪽.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코칭하는 거에 있어서 쉬워도 안 되고 어려우면 더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칭 겁나 어려운 거야, 사실은. 네, 코칭이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냥. 그러니까 네, 인간을 개조해서 변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네,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누구나 다 했다면 저는 그 경쟁력에서 내가 버티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 누구나 저는 쉬어도. 이거를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위치에서 꾸준히 지금 2019년부터 지금 꾸준히 여기까지 계속 순수익을 올리면서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걸 할 줄 알고 웬만한 강의파리 하는 사람들 다 할 줄 안다면 네. 저는 절대 그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왜? 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어, 근데 제가 머리는 나쁘지만 네, 뭐는 확실하냐면 진짜 진심이에요. 네. 상대방, 최고, 네, 최고시죠. 그렇죠.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네. 무조건 이해를 시켜요. 음, 그 생각을 음, 가질 수 있게끔 시간을 두고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행동을 해서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네. 기다리면서 이해를 시키기도 하면서 제가 직접 설득을 가지고 이해시키면서 그 설득도 되게 저질스러운 설득까지도 하면서 이 사례를 보면서까지도 별의별 방식으로 다 이해를 시키면서 그 사람 네.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끊임없이 제가 그거를 가져가요. 음, 그게 진심이에요. 맞아요.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머리는 나쁠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 네, 상대방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도와주면 네. 상대방은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다는 거. 그, 그게 그걸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전 생각 안 하죠. 네. 그게 우습게 보는 그거가 사람이 내가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음,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받다가도 네. 분명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그런 것들이 뭐가 보이냐면 저의 어떤 공급자 시선으로 이제 저를 바라보다 보면 저의 저, 약점도 보이고 저의 다양한 이런 이면에 있는 뭐 그런 어떤 부실한 어떤 면이 보이다 보니까 아, 그런 거를 가지고 역으로 오히려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마탱이가 간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 네, 그런 거죠. 네. 아, 왜냐면 처음에는 네. 그냥 그렇게 관계심에 있어서 선을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네. 근데 제가 선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그 사람이 무조건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돈 벌게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다 보면요. 네. 제가 그거를 선을 무너뜨려야만이 이 사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면 대신 인품이 좋은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두는데 인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또 근데 이렇게 제가 제 돌리고. 입장에서 선을 유지하면요. 네. 선을 유지하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선을 유지하면 상대방한테 진짜의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선? 선을 유지하면 혁신이 없고 상대방을 도울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선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질스럽게 얘기하는 게 선을 유지하는 거에 선을 브레이크하는 거. 어, 이거 되게 어려운 표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네. 투명하면 선을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투명하기 때문에. 어, 근데 선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는 투명하지 말아야 돼요. 그쵸.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줘야 상대방은 그 모든 것들 먹으면서 거기에 10%라도 붙잡으면 네, 음, 우선순위로 이제 돈이라도 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만약 10%만 풀면 그 사람 1%밖에 못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네. 1%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 음, 그러니까 음, 선을 그래서 무너뜨리면서 제 100%가 아니라 제가 없는 것까지 1000%라도 네.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그 사람이 오해하는 부작용이 있어도 그 정도로 내가 압력을 가하고 푸시를 해야만이 어때요? 그 거기에서 그 사람이, 사람의 10%라도 어느 정도 돼지도 음, 날게 할 수 있는 가상의 어떤 부분으로 연결돼가지고 그 자신감과 네. 그 어떤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잘 안 들렸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가, 믿음이라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근데 그 네, 네, 현실적이지 않는 믿음을 내가 연결시켜 주려면 네. 얼마나 내가 투명해야만이 그 믿음이 현실로 느껴질 정도로 연결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 에너지라는 거. 이거는 코칭에 대한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피디님 저한테 이게 쉽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게 그렇게 단순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좋네요. 아, 진짜. 아무튼,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머리가 난투타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모르겠거든요. 대표님은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땐 천재라고 느껴지는데, 왜 그런 부분, 천재라고 제가 예전부터 천재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많이. 네, 근데 왜 그게 천재라고 느껴지냐면 네. 상대방은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 천재라고 생각해. 그래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상대방은 네. 생각하지 못한 거를 내가 끌어내기 때문에 그게 음. 설득이 더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요. 네.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거기까지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머리가 좋으면 거기까지 경험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머리가 그래, 나쁘기 이거는 때문에 그냥 예, 이런 거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네. 광야도 들어가는 머리가 나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광야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도 가는 거예요. 분명 물도 없는데 왜 그런 개고생해 이런 거예요. 아, 머리가 나쁘지 않고는 절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머리 나쁘다의 그 표현이 아닌 거네요. 그쵸? 개념이, 그쵸. 왜냐, 네, 진짜, 완전 진짜 다르네요. 머리가 나쁘면 광야 나가서도 배우는 게 없어요. 머리가 진짜 나쁘면. 네네네네. 아무리 네, 옆에서 제가 가진 부분들을 싹 다 뭐 녹화되고 자료와 이런 네, 것들을 싹 다 그 테이블 위에 가져다 주고 너 오늘부터 이거를 잘 학습하고 배워. 네. 다 줘도 머리가 나쁘면요. 못 배워요. 네. 아무리 내 옆에서 아이스강 대표님 정말 대단합니다. 천재이십니다. 했는데 머리가 나쁘면 못 배워요. 아, 아무리 내가 가치 중심, 네. 가격을 완전 짓밟을 정도로 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안 보이는 것들 보일 수 있게끔 네, 이런 부분들로 계속 리마인드 시켜도 네, 머리가 나쁘면 위기 상황에 오면 가격이 우선. 네. 항상 가격이 우선, 멀리 항상 낫죠. 가격이 우선. 네. 머리가 나쁘면 제 유튜브 채널을 아무리 많이 봐도 패턴을 몰라요. 음, 머리가 나쁘면 이런 인간한테서 네. 연락하고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없어요. 머리가 나빠. 아, 음. 머리가 나쁘다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대표님이랑 대화하려면. 네.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네, 네. 서로 같은 키워드를 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이 다르다니까요. 네, 다른 디테일과 세상에서. 깊이가 완전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저도 순간, 네네.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대화를 하지만 네.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 네. 지금 제가 하나를 여쭤봤는데요. 인터뷰 질문을. 지금 하나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게 나와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해보세요. 아, 해, 해,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왠지 이것도 엄청 길 것 같은데요. 요즘 되게 너무나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대표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분명히 부자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그냥 구호를 외쳐요. 네. 그래도 그분들은 그걸 기회로 만들고. 근데 제가, 음, 이제 서론이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과 탄핵 그 반대 여론을 가지고 이 안에서도 분명히 위기잖아요. 우리나라 위기.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이거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진짜 어른이고 진짜 좋은 나라고 정말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이게 뭔가가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터졌을 것이고 그거를 그럼 원인을 규명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부모다 보니까 이런 게 저런 모습이 책임지는 거야라고 그냥 바로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게 없고 사실 언론을 보면 너무나 보기 싫어요. 음, 싸우는 모습만 갖고 그냥 보여지는 건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나마 대표님 때문에 제가 좌파가 뭔지 우파가 알게 된 거예요. 네. 정치에 이제 저희 남편하고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부산에 이제 장례식장 가는 와중에 남편하고 정말 이런 얘기하고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이건 왜 그런 거야? 물어보기까지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저도 놀라웠는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의 시각이 좀 궁금했어요. 대표님은 이 안에서도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게시글 올리시면 이걸 가지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게 보이시니까 그런 걸 올리시는 거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논까지는 그냥 조금 그냥 들었을 때 진심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느낌적으로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듣고는 싶은데 아무튼 이게 혹시 어떤 게 제가 궁금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너무 크게 얘기하고 뾰족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 궁금한 거 뭐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네. 대표님, 저희가 뭘 봐야 될까요? 아, 뭘 봐야, 그냥 제일 크게 생각하면 그냥 핵심은 제가 놓칠 거예요. 하나를 보더라도.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보고 배우고 깨닫고 만약에 뭐 진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그럼요. 많아요. 거잖아요. 일단, 네, 저는 제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거를 바라보고 네, 뭔가 제 목소리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네, 저는 교육자예요, 교육자. 음, 네, 저자이고 앞으로도 책을 더 많이 써야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누군가를 교육하는 일이고,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저는 네, 연예인처럼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센스로 네, 네, 웃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생각보다 진지한 면이 많고, 네, 네, 누군가의 고통을 사실은 고통의 본질이 뭔지를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교육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돈이 뭔지, 돈을 네, 어떻게 벌어야 되고, 무엇보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네. 그리고 영업이 왜 중요하고,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얻어야 되고, 소통 기술이 왜 중요한지. 음, 네. 그리고 돈 버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음, 교육자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경제에 대한 판매 과정을 뭔가 픽스를 해서 더 짧게, 더 빠르게, 더 혁신적으로 만드는 일을 저는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그거를 교육해주고 훈련시켜주는 코치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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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음,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뭘 보냐면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 예, 교육자라고 하는 건 저는 이 교육업을 계속 지금까지 23살부터 이끌어오다 보니까 네, 가르치는 일을 14년 동안 하면요. 네, 댄스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양제를 판매하는 일, 영어를 가르치는 일, 문화를 가르치는 일, 돈을 네, 가르치는 일, 판매를 거절을 가르치는 일, 소통을 가르치는 일, 세상을 이런 세상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양면성 뭐 이런 네,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내 직업에 대해서 네, 10년 이상을 하면 직업 정신이 어느 정도 이게 굳어져요. 어, 예. 그리고 이 직업 정신을 가지고 특히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많이 네, 배워요. 네, 네, 예. 그리고 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교육업계에 되게 많아요. 아, 일반 그냥 영어 학원 선생님들, 학원 원장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네. 제가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포괄적이고 되게 넓어요. 또 생각보다. 왜냐하면 네.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변화시키려면 아, 사실은 통합적으로 가르쳐 줘야지 아, 일차원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네, 들면 네. 여건 학원장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건 학원장은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서 그 수능을 잘 보게끔 하는 데까지 가르쳐요. 네, 네. 근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 저는 영어를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전 또 아, 좀 더 그 사람이 장기적인 긴 범위에서 영어에 좋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네. 좋은 정보, 특히 부자들의 그 좋은 정보를 다이렉트로 에너지를 받고 거기에서 심리가 변하면서 거기에서 실험할 수 있고 좀 더 자원의 액세스에서 연결해가지고 좀 더 그 사람의 다른 차원에서 좀 여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영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예. 네. 돈을 가르칠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영업을 가르칠 때도, 콜드콜 가르칠 때도 이런 식으로 원래 또 예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유연성이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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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직업 정신을 이런 식으로 제가 14년 동안 발전해 오다 보니까 네. 저는 다른 이런 영업 사원들 내가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 사원, 특히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도 보면 네. 보험을 파는 일을 내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험을 파는 일을 가르치는데 보험을 팔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고객들은 보험을 구매하지 않아요. 보험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통한 혜택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보험을 들었을 때 나의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소해주고 네,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여기에 해당되는 서비스 책임자한테 연락했을 때 그걸 빨리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전화하면은 해결해 주는 걸 빨리 해결해 줄수록 어때요? 그 다음에 일을 볼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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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처럼 앞뒤면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서포트 서비스를 받는 거, 그런 혜택을 받는 네, 그 혜택을 빨리 받음으로 인해서 시간을 절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하는데 영향이 없게끔, 음, 예. 그리고 그렇게 안심되는 심리를 얻을 수 있게끔. 아, 내가 뭔가 아팠을 때 네. 경제적으로 더 신경 쓰다 보면 사람이 좀 더 비겁해질 수도 있는데 보험금을 예를 들어 나오면 아, 덜 좀 여유, 비겁해지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에서 자유를 얻을 이런 혜택을 사실 판단 말이에요. 고객들한테. 네, 예. 근데 사람들은 마냥 판매할 때 상품을 자꾸 플랜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플랜을 네. 판매하면 상대방이 듣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직업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보험 판매원들이 나만큼 생각을 못하고 왜 판매하고 있을까? 아, 이 사람들은 직업 정신이 뭔지 모르고 자기 하는 게 네, 뭔지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 음, 우리가 보면 지금 뭐 나라가 막 지금 어수선하고 막 이상한데 네, 저는 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네, 탄핵됐다 하면 저는 탄핵을 네, 반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왜 반대하냐? 네,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는 건 좋지 않아요. 음, 네, 왜냐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1년, 2년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음, 저는 또 이번에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어요. 네,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은 네, 역사상에 얼마 없어요, 대한민국에. 40 몇 년 만에, 40 몇 년 만에 지금 이 시국에 2024년도에 계엄령을 내렸다고 하는 건 미친 또라이 아닌 이상은 계엄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높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미친 또라이라는 부분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좋은 거라는 어떻게 거죠. 자,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미친 또라이라서 좋아해요.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것도 미친 또라이라서 좋아해요. 음, 한국 버전의 미친 또라이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왜 미친 또라이냐? 네, 그냥 자기가 먹고 살기에 그냥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계엄령을 내리는 결단은 안 해도 돼요. 어, 음, 네, 그냥 대통령에서 대충 이렇게 가서 5년을 그냥 끝내면 그냥 대통령을 그냥 내려오는데 네, 대통령 그래도 나름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나온 부작용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 아무리 사람이 바보라도 계엄령을 통해서 이미 전과자 계엄령을 통해서 감옥도 갔고 그런 네, 어떤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검찰총장씨다 했고 네, 어, 대통령 2명씩이나 깜빵에 넣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몰라가지고 계엄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계엄령을 통해서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민주당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너무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제가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가 제 네, 거를 먹튀했던 사람의 특징이 딱 그 속성이 좌파였어요. 계속, 네, 일단 그때 저번에 유시민 같은 사람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네, 저한테 어쨌든 내가 뭔가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어쨌든 뭐 좌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그게 네, 난 네,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고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지금 네, 돌이켜보면 좌파의 특징은 이상주의고 손바닥 왔다 갔다 뒤집어요. 음, 오늘은 이 명분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내일은 저 네, 명분으로 방향성이 늘 달라요. 아,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비즈니스에는 특히 중요한 건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네, 네. 근데 감정은 뭐냐? 감정은 특히 측정 불가능한 영역, 예를 들어 사랑, 이런 거 측정 불가능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방향이 두 가지가 완전 달라요. 어,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네, 사람들이 감정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 감정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근데 좀, 예, 이성을 쥐어짜서 이성이 제대로 된 이성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배워야 돼요. 아, 그게 비즈니스가 많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그 이성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많이 틀려 있는 거를 거기에는 박수 치는 문화란 말이에요. 어, 예. 틀린 거에 박수가, 그렇죠. 네네네. 틀려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너 음, 알아서 해봐라. 너 이렇게 해봐라. 근데 한국에는 부모가 아이를 감싸주면서 개입주의가 커요. 개입을 많이 네, 내 새끼 네. 내 새끼 하면서 나이가 30대 막 들어서도 계속 개입. 미국엔 그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들. 근데 네. 감정이 많이 개입하면 방향성이 개입하면 그게 결국에 끝판왕이 뭐가 되냐면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청년들이 힘들면은 개입하면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청년들이 월급을 대줘야 돼요. 그러면 네네네. 청년들 입장에서 그 월급을 달콤한 사탕을 받고 열매를 받고 먹고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치킨 한 마리 더 많은 술도 마시고 더 여유스럽게 놀 수는 있지만 기술이 개발이 안 돼요. 그 변동성으로 돈 없을 때 그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 시간대, 그런 네. 어려움들이 싹 다 청춘이 날아가요. 어, 왜? 국가에서 대주는데. 네. 그러면 그 청년들이 나이가 들면요,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비즈니스 운영하려고 하고 그 사상으로 뭔가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청년들 그 마비 상태에 그냥 능력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어디에 더 의존하냐면 나라에 더 의존한다. 알아. 네네네. 국가에서 그동안에 서포트를 받았던 것처럼. 음, 그 계속 서포트를 받으면 어때요? 계속 끊임없이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한테 표를 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네. 시스템이 계속 끝판왕 가동이 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내가 버는 거가 있어도 부자들의 어떤 그 세금을 그 세금을 더 많이 올려가지고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특징은요, 세금이 많아요. 아, 예, 네네. 버는 거의 60%, 70%막 심지어 80%가 세금 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주의 쪽이 많이 큰 거네요. 이 지금 성향대로 가면은 당연히 이대로만. 사회주의, 음, 공산주의로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근데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 유럽처럼 사회주의가 돼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거는 국민의 힘, 국민의 가치관이 성숙됐을 때. 아, 한국은 국민의 가치관이 후진국이에요. 아, 마인드가 너무 퇴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면요. 네. 이 나라는 네. 무조건 지금은 삼성이고 막 LG고 막 세계 나라의 막 현대가 막 무조건 이 나라의 미래는 후진국이 돼요. 왜? 한 개인마다 가치관이 우선이 아니라 한국의 자본주의 들어온 거에 대해 대부분 뭘 붙잡으면 단점들을 치명적 약점들을 거기에 맞는 어떤 부작용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돈. 왜냐면 돈보다 뭘 봐야 되면 가격보다 가치를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특징 결혼에 대한 기준표도 그렇고 직업적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 커플이 결혼을 못 해요. 아, 맞아요. 네. 기준치가 다 뭐가 되면 가격이에요. 아, 그거는 국민들이 다 성숙 못되고 자유의식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남의 시선이 너무 많이 거기에 민감하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거는 아, 후진국의 특징이에요. 아, 개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네네네. 이 시국에 계엄령을 감히 내린다고? 이거는, 이거는 네. 되게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행위인데 네. 그거를 이 시국에 내렸다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총알이 귀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그 변동성만큼 윤석열 음, 대통령한테는 그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런 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그 좌파들이 하는 그 더러운 짓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겁한 네. 짓들이 있어요. 그거를 수면 위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컸다고 나봐요. 아, 계엄령을 네네네. 내리면서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음, 위기입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그러다 아, 보니까 예전에 청년들은 무조건 좌파였어요. 아, 네. 근데 요즘에 청년들은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해. 아, 네네네.
이게 수면위로 들어 올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다 소셜미디어 디지털 시대란 말이에요. 네, 유튜브에서 네, 하다 보면 그 유튜브에서 나와요. 언론과 현장이 다르다는 거. 네, 네, 맞아요. 제가 이번에 그 전광훈 목사님의 거기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 사람이 바글바글해. 근데 음,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거의 모든 언론. 미국에는 나름 우파의 언론이 폭스 뉴스라고 있는데 한국엔 그런 언론이 없어요. 어, 다 좌파의 언론들이. 우리는 좌파 쪽이 다 지역, 저기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좌파 쪽에 다 거예요. 잡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가치관이요. 네, 어디에 키워드에 집중과 집착되어 있냐면 숫자, 매출, 결과, 아, 예, 이런 거에 아, 집중돼 있어요. 근데 좌파의 키워드는요, 이상주의예요. 음, 예, 이상주의. 모호하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상관관계를 이해를 못해요. 좌파들은. 이거를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를 몰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진보라고 표현했는데 진보의 특징이 뭐예요? 나아가는 거. 그렇죠? 네, 근데 그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새롭다 보니까 뭐가 네, 생겼다? 부작용을 모르는 거예요. 아, 인간이 바벨탑을 지으면 어떨 거예요? 부작용이 있죠. 네,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면 어때요?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 있죠, 네. 바벨탑을 어떻게 지어요? 예전에 진짜 무식해서 바벨탑 그러면 하늘 위에 올라가는 줄 음, 알았는데 그래서 못 쳤잖아요. 그게 진보예요. 음, 어, 와닿죠? 네, 그러니까 이상주의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에 있어서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구호를 현실로 진짜 가져올 때 재앙이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아, 보수의 가치는 현실적인 걸 되게 많이 중시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직업 정신을 장인 정신으로 여기에서 상관관계를 깊이 많은 걸 통찰하고 네, 통합했던 사람들을 내가 교육업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네. 진정으로 도와주는 건요.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거는 개입주의가 아니에요. 개입하면 안 돼요. 아, 음,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네. 그 사람이 기회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그 사람이 스스로 알을 까고 일어날 수 있게끔.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버터플라이. 저 나비요? 나비. 네, 나비가 나올 때 그 네. 나비가 나오는 걸 내가 만약 찢었다. 그럼 그 나비는 나와서 무조건 죽어요. 야, 나비야, 너 너무 고통스러워 힘든데 내가 그걸 찢어줄게. 해가 쫙 찢었어. 그럼 그 나비는 무조건 죽어요. 나와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벌레에서 그 나비가 되기까지 시간이 길고 그걸 자기가 찢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인간의 개입주의가 딱 그거예요. 좌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개입을 해서 찢어줘요. 그러면 나비는 음, 어때요? 다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 음, 병신들이 나와서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더 많은 병신을 만들어요. 네, 네. 아, 보수는 그걸 말. 그래서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한 거는요. 뭐, 자본주의 체제가 안 들어왔으면 네, 한국이 자원이 없고 한국의 인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한국의 지금 위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한국. 자본주의가 음, 없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핵심이 뭔 것 같아요? 경제 아니에요? 경제? 네, 맞아요. 내가 경제. 직접 시장 경제에 뛰어들어가지고 경쟁을 올바르게 해가지고 돈과 물물교환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래, 시장 경제 이게 네, 잘,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네, 한 조직의 통제가 아니라 개인 네, 개인마다 다 자기의 자본을 시장 경제를 자유롭게 주고받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자본주의의 핵심 체제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네, 한 조직의 통제로서 만약에 빈분 차이를 없애려고 싹 다 뭐 예를 들면 어디까지 지식인이 돼야 돼. 어디까지 돈을 벌어야 돼. 돈 그 이상 벌면 다 나눠줘야 하면 사람들 네, 다 게을러지고 무조건 다 가난해져. 아, 가난해지는 게 단순히 돈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능력 스킬적으로 가난해져요. 왜? 인간은 원래 편리를 원하기 때문에 불편을 막 푸시하면 굳이 근육을 키우지 않아도 내가 시집을 갈 수 있는데 굳이 근육을 키우지 않아도 내가 장가를 갈 수 있다면 근육 키우는 사람 병신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나가서 근육 키우지? 이렇게 돼요. 어, 네네네. 되게 무서운 거예요, PD. 네, 엄청 그렇네요. 네. 어, 그리고 좌파들은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 대부분 다 좌파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돈을 벌더라도 네, 비겁하게 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정으로 그 사람의 도움을 주는 조언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너 내 편이 되면 내가 좀 밀어줄게 이런 느낌이. 아, 네, 어떤 느낌인지 예. 근데 내 편이 안 되더라도 너한테 진정으로 도움되는 건 네, 이런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하는 거랑 네. 예, 너가 우리 편이면 우리가 무조건 너를 어떻게 해줄게. 근데 자리를 준다고 그 사람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사람은 어느 정도 내가 버터플라이 이게 나오듯이 그 네.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만이 그 자리를 얻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음, 예, 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들어야 나 되는 사람을 거네요. 만들면 그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예, 네, 대통령의 저기서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네, 지금 이 변동성을 통해서 저한테는 네. 정치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게 교육이에요. 아, 교육자로서 내가 이걸 통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나는 네. 좌파 우파의 속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라, 그렇죠. 한국의 네, 한국의 장기적인 이득은 뭐냐면 좌파와 우파의 속성과 본질을 이 사람들한테 알 권리가 있게끔 그거를 아, 가르쳐 주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내가 학원 원장처럼 영어만 가르쳤다면 내가 이거에 네, 대한 관심이 없고 심지어 뭘 얘기하는지 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많이 넓혀지다 보니까 네. 뭐가 맞고 뭐가 틀린다는 게 이제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난 정치를 할 그런 지금 깜냥이 아니에요, 저는. 정치를 통해서 네, 배우는 학생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 네. 그걸 통해서 원래 제 직업 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저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그쵸. 왜? 정치면 정치 쪽에 가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콜드콜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어느 정도 이걸 알고 나면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자격 조건을 갖출 때도 좀 더 네, 빨라지겠죠. 네, 질문 몇 네. 가지만 해도 이 사람이 헛소리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거나 헛소리 하면서 코칭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다 보이겠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그리고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 그쵸. 네. 진보적인 성태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성태인지 이런 형태인지 이런 것들 보이겠죠. 그래요. 진보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위험한 게 되게 많거든요. 보수적인 형태, 그죠. 예, 그렇죠. 보수적인 형태에서는 너무 보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뭘 놓치고 있는지를 네. 진보가 없으면 또 안 돼. 그죠. 두 개는 다 있어야 네, 되는 두 개 다 거죠. 공존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 네, 네, 네. 근데 뭐- 근데 우리가 그래도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이거를 네. 참고하냐 아니면 이쪽으로 잡고 이거를 참고하냐 이 차이는 엄청난 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늘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주제 파악을 해라고 하는데 한국이란 나라는 네. 한국이라는 이 생태계와 이 시스템과 이 사람의 인종의 어떤 기질과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이란 국가의 그 이런 위치라든가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진 지금 그 자신 한국의 경제의 어떤 그 지금 문화의 어떤 주제 파악을 봤을 때 이 위치 파악을 봤을 때 네. 절대 좌파 민주당 체제로 가면 안 돼요. 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민주당 체제. 아, 뭔지 알 네. 것만 같아요. 네. 한국의 체제는 무조건 네. 미국의 힘을 뒤에서 업어야 돼. 음, 네. 네. 한국은 그래. 그쵸. 중국은 또 달라요, 비리. 또 달라요.
네, 중국은 또 달라요. 중국은 위치와 중국의 포지션도 달라요. 그 북한의 이게 포지션과 위치도 또 달라요. 거기가 이제 대륙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 인구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중국은요, 네, 지금 상황에서 사회주의 가든 자본주의 가든 다 이미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가지가 다 다 있어요. 있어요, 거기. 중국은 말 그대로 그냥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냥 나라적으로 자원과 네. 파워와 이런 것들은 한국하고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는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국이 그런 파워가 있다고 한국이 중국을 등을 업고 그렇게 가기에는 네. 한국의 포지션에서 협력자를 잘 찾아야 돼요. 중국 안에서요. 아니, 제 얘기는 이제 한국 네. 하나의 사람이에요. 한국이 하나의 사람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아, 네. 그러면 형님을 찾아야 된다. 멘토를 찾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라는 멘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멘토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한국이라는 이 사람의 배경과 포지션에서 봤을 때 중국이라는 멘토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예, 네. 미국이라는 멘토를 잡아야만 네. 밸런스가 어느 정도 찾아요. 이 사람의 이 한국이 맞춤형이에요. 이 지금 상황에서. 아, 근데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의 어느 정도 네, 파워, 그 네, 국민의 어떤 한 50년, 100년 뒤에 좀 약간 한국도 약간 되게 많이 이런 철학적이고 좀 이런 어떤 각자 개인 목소리와 이런 어떤 강력한 그 가치관이 네, 자본주의 미국만큼 그 정도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다민족 뭐 이런 잡종들이 또 모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전되면 네. 그때 사회주의 가거나 그때는 음, 옵션이 더 많아요. 아, 지금 왜 대한민국 위기라고 하냐면 네. 옵션이 없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극단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주의 혹은 민주당 쪽으로 가면 극단주의로 가는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어, 그래서 미국을 멘토로 업어서 가야만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차고 미국의 진정한 문화가 들어왔을 때 한국 네,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 거래 체제와 지금 한국에서 사실 이런 거래하고 판매하고 막 창업하고 하는 이 문화가 이 문화에 대한 비중과 이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퍼센테이지 네, 네. 너무너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 뭘 원하는 공무원, 선생님, 뭔가 네. 어떤 그런 거를 해야지 막 중국에는 창업하는 사람의 비중의 그 인구도 많지만 거기에 퍼센테이지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아, 예를 들면 뭐 중국이 10 몇 퍼센트다. 한국은 네. 2% 3%도 안 될 거예요. 영, 엄청나네요. 제가 1.8%인가 0.8%라 뭐 어쨌든 창업하는 확률이 그렇게 천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시장 경제에서 경쟁하고 서로 이게 뭐라고 하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어떤 그 문화가 네. 그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얘기.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문화를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어렵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이런 것들 배워야 되는데 나 그냥 포기할래 해가지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뭐 지원금이라든 민주당이 가지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돈 푸는 것밖에 없어요, 비님. 음, 아, 네네. 네. 돈 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시나리오 그대로 발생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이념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 저는 철저하게 제 교육자에서 제 직업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한국을 한 개인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포지션에서는 네. 지금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12년 차잖아요. 네. 12년 한국에서 12년 차세요? 네, 12년. 어, 13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네. 12년 차란 말이에요. 그럼 네네. 12년 차 동안 한국 사람들을 내가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 안에서는 가격이 우선이지 가치가 우선인 사람 난 정말 못 봤어요. 맞아요. 미국에서라든가 호주라든가 제가 유럽에서만 보더라도 제 전 와이프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네. 가치 우선주의예요. 음, 유럽에서 가치 우선주의 서로 그 사람의 배경 같은 걸 안 물어봐요. 아,
와, 되게 달라. 생소해요. 지우산책. 그리고 딱 이게 서로 사귀고 했을 때 네. 문화적인 면에서 내가 후진국이라고 하는 걸 나는 내 전 와이프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어. 어, 내가 진짜 후진국이고 네. 생각 자체가 다르네요. 그냥 문화가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그냥 한국. 네, 이제, 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돈 쓰는 거나 뭘 하는 게 완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요, 기분이 그럼요. 달라요. 철학적으로 자기 관점 막 이런 뭐 다양한 면에서 왜냐면 네. 사람이 철학적으로 되고 싶어도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 네. 한국은 여유의 틈이 없었던 나라예요. 아, 네, 맞아. 네. 유럽은 허황 때 뭐 이렇게 그래도 지배하고 막 이렇게 잃었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네. 한국은 늘 지배 당하다고 눈치 봐야 되고 유교 사상이 엄청 세고 네. 틈이 없어요. 제가 코칭을 1대1 코칭하다 보면 틈이 없는 사람이 발전을 못해요. 아, 제가 항상 틈을 만들어요. 여유를 만들어줘요. 네. 그래야만이 사색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좀 인생을 본질적으로 보면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질적으로 살 수 있고 그거를 그대로 고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 아, 틈이 없이 살았다면 내가 코칭할 자격이 없어요. 아, 저는 굉장히 외국 마인드가 크게 이 자본주의 마인드 제대로 잘 장착이 됐기 때문에 제 지금 라이프 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네. 한국에서 저처럼 30대 사는 사람 못 봤을 거예요. 네. 저의 여기 옛날 아파트거든요. 옛날 아파트인데 평일이면 차가 없어요, 거의. 다 나가요. 다 나가서 뭐 일을. 일하러 나가서. 네. 저는 평일에 막 트레이더스 가서 뭐 장 보고 평일에 뭐 그냥 쇼핑몰 뭐 이런 데 가도 그냥 사람 별로 없어. 보통 음, 보통 장 보고 이렇게 할 때 다 어때 사람 받고 엄청 많은 그런 환경에서 보고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어디 여행 가더라도 네. 그냥 사람이 없는데 그냥 혼자서 여행 우리 커플이 같이 가고 뭐 이런 그냥 제주도 가더라도 그냥 내일이라도 당장 가방 메고 갈 수도 있고 아, 진짜 그죠. 여유 있는. 한국에서 이런 라이프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네, 맞아요. 저는 제 수강생들 다 이런 라이프를 사는 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면 저는 마진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네. 마진을 남겨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 썼을 때 이게 사이클이 잘 돌았을 때 네. 다시 마진이 어떻게 커진다는 걸 알고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 수강생들이 이거 하나의 작은 소규모로 항상 이거를 만들고 있죠. 이런 커뮤니티를. 네. 그래서 저는 소수만 성공시키면 난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요. 음, 그래서 정치는 규모 경제란 말이에요. 난 정치까지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 근데 소수의 고객들한테는 질적인 어떤 방향과 이런 것들을 이끌려고 하는 지금 마음이 크죠. 네. 아, 오늘 진짜 제가요. 그리고 계속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항상 무슨 화제나 무슨 키워드를 해도요. 계속 겹쳐지거든요. 아까 전에 콜드콜 그렇게 되기까지 막 두세 시간 만에 교통수단을 해서 디테일을 얻었고 그 시간 절약 마진 뭐 이런 게 지금 다 겹쳐졌어요. 제 머릿속에서. 네. 아,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수고했. 제가 너무 다른 차원이었는데 네. 그냥 딱 교육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다시 편안해져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마음이. 네. 그리고 이제 개미는 어차피 저는 콜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그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선행 집회 반대에 네.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심란했었는데 대표님 이 말씀 들으면서 여기에서 또 심리나 이런 것들 오늘 배워서 저는 감사합니다. 네, 무관심한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관심이요. 네.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혜택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한국에서 혜택을 많이 봤을 때 어떤 걸로 봤다라고 하는 걸 난 내 목소리는 드러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나는 분명 알고 있지만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네. 나는 예전부터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음, 오해를 밥처럼 먹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네, 네. 오해를 받을 정도로 내가 살지 않았다면 나는 못 산 거예요. 예. 근데 난 이번에도 오해를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예, 내가 왜 네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지? 내가 왜 탄핵을 반대하고 있지? 난 여기에서는 분명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좌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네, PD님 네. 얘기한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든 건 결국 저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제 수강생을 혼란스럽게 안 만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음,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 얘기. 저희 어머님 아, 포함해서. 네, 네. 왜 그렇게 잘 된 또 때려치고 또 이걸 하고 한다고 막 왜 이렇게 좀 될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거의. 음, 그럼 혼란스럽지 않다, 혼란스럽다의 반대어가 뭐냐? 지루하다예요. 아, 음, 예. 네, 저는 지루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는 건 난 정의할 수 있는 난 지루한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절대 근데 아니에요. 사람은 행복의 네. 반대어를 잘 모르는데 행복의 반대어가 지루함이에요. 아, 근데 사람은 행복한 걸 원하는데 행복한에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뭐가 행복한지. 네, 근데 행복의 반대어를 딱 알면 정확한 정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 네, 네. 근데 대부분 사람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행복의 정의가 없고 행복의 반대에 대한 정의를 찾아서 지혜롭게 이걸 찾아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딱 보면 삶의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와, 살지 않아요. 네, 진짜 명쾌해요. 지루함. 아, 생각도 네, 지루하고 하는 행동도 지루하고 말도 지루하고 내가 계속 끊임없이 옛날에 제가 돈 벌었던 방식을 우려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루하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제 경제가 항상 들락날락했어요. 항상. 경제가요? 네, 제 경제가. 그게 왜 어, 그러냐면 네, 파도처럼 왜 들락날락하냐면 네. 그때마다 제가 항상 선택하는 것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들락날락 한다는 건 사람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딱 괜찮은 사람은 들락날락 안 해요, 저처럼. 어, 그 안에서 이제 괜찮은 사람 찾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소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수는 네. 의미가 없어요. 다 거품이에요. 다 아, 그 거품. 혼란이 없으면 그냥 막 거품으로만 찾는 거가. 네, 네, 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게 공허해지. 아, 진짜 감사한 건 내가 네. 늙어 죽을 때까지 옆에 짝꿍이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짝꿍마저도 거품일 때는 내가 인생을 헛살게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거품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그럼요. 그래서 혼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변태하는 이상 의도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때마침 내가 목소리를 내야 네, 타임과 그 사람을 도우고 싶은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네, 한국에 대한 어떤 정과 그 오지랖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지. 네. 구석에서 그냥 돈만 해고 헤헤거리고 겉으로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막 뒤에서는 음,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 네.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맨, 안 맨날 쓰셨다는 게 맨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손바닥에 뒤집듯이 난 절대 난 그렇게 내가 예전부터 한국 사람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요? 잔나비 같다라는 표현을 우린 써요. 잔나비가. 네. 아, 너무 머리를 굴리, 너무 약속을 안 지키고 하는 것들이 되게 특히 네, 네. 밑바닥에 있을수록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되게 센스 있고 멋있고 옷도 잘 입고 되게 예쁘고 잘생기고 다가 되게 한국 말 자체도 예쁘고 한데 사람 좀만 지내고 싶고 이렇게 정을 넣고 우리는 좀 약간 무식하게 정을 내고 이게 마음을 주면 꼭 뒤통수 네. 맞는 게 한국 사람들. 음, 한국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런가 보다. 저는 예전부터 한국 네. 사람에 대해서 되게 상처가 많았어요. 어, 중국에 있을 때부터 내가 춤 배우려고 해도 돈을 내가 심지어 주면서도 춤 배우려고 했는데 네. 끝까지 안 가르쳐 줬더라. 그래서 어, 그춤 배운 거는 다른 조순족 그 사람 밑에서 옛날에 춤 배웠던 사람한테 제대로 배웠어. 그리고 우리가 실력이 있다 보니까 또 지를 자기 백댄서로 쓰더라고. 우리를. 그 한국 음, 사람. 아, 어쨌든, 머리를 쓰는 거에 있어서
예전부터 어쨌든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아, 외국에 나가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 위상을 나 봤지. 아, 한국의 브랜드 가치 케이팝 때문에 되게 좋은데 아, 네. 사람들은 쓰레기가 많구나라는 걸 외국에가 더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아, 사람들 개개인이 외국에 나와서 소비하는 양을 보면 거지예요, 대부분. 돈이 아, 없어. 어, 어, 진짜.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왜 돈이 이렇게 없을까? 돈이 있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내가 근데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만나고 중국 사람도 만나고 호주 사람이 중국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각 네, 선진국 네, 가다 보면 네. 한국 사람 제일 거지요. 돈이 제일 없어요. 외국 나가. 워킹 홀리데이를 오거나 주변에서 어쨌든 한국 사람 접해가지고 뭔가 연결만 되면 보통 네. 교회에서 만나거나 다 이렇게 하면 다 힘들게 살아. 근데 중국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아, 돈을 무슨 뭐 중국 이민폐처럼 쓰더라고. 해외에서요. 해외에서도. 어, 그때 그냥 외국 나가보면 한국을 더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일 거예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실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사람들을 코칭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네, 더 좋아하죠. 네, 그리고 더 맞아요. 현실적으로 또 연결되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 그리고 제가 실화를 말씀해 문제만 주시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끌어서 더 낫게 만드는 성공 사례와 음,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성공시키고 만족도를 높여주다 보니까 따르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건 한국에 대한 이게 현실적인 어떤 지금 상황을 내가 얘기한 거지. 이걸 뭐 가지고 맞아요. 뭐 한국 사람은 이러니까 아니 그게 방향이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만이 어때? 그래야 그래야 그건 외국 있죠. 사람들한테 위상 그대로 그 양파를 까는데 안에 썩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케이팝과 한류의 드라마라든가 K 드라마라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글로벌하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맞아요. 사람 딱 네. 친해 보면 양파가 썩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왜 네, 그러냐면 가치보다 가격을 우선주의로 하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그 머리만 써. 맞아요. 제가 대표님한테 한국 사람 욕을 듣는데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건 대표님이 한국 사람들을 죽어가는 걸 살리고 있잖아요. 오, 특히 저 한 명의 인생인데 저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진심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예, 한국에 그 탄핵 집회 가셨을 때 대표님이 진짜 가셔서 탄핵 집회 가셨잖아요. 아니, 네. 탄핵 집회가 아니라 탄핵 반대 집회. 네. 그때도 저도 사실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음, 부끄러웠는데, 나 뭐 하고 산 거지?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같이 와진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 근데 저는 콜을 하고 먹는데, 이렇게 한 달, 한 달 살려고 근데 바빠서 정작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가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세대를 제가 살고 있구나. 그거를 좀 그때 직시한 것 같아요. 가치를 우선주의하면 네, 때론 가격을 포기하고 네, 가치를 쫓다 보면요. 네. 때론 앞에 있는 가격을 포기하는 때가 오거든요. 어, 근데 뒤에 가보면 좀 더 길게 가보면 네. 가격이 더 붙어요.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보면,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지랖 네, 쓰는데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생각해 보니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실패할 게 뭐가 있어? 음, 내가 무슨 뭐 수백억 자산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잃을 수 있는 뭔가 그게 뭐 얼만큼 돼 있다고. 네, 네. 쥐뿔도 없는 놈이 네, 뭐라도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가격을 내세우면 네, 조금이라도 돈 벌면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긍긍하겠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네, 가치가 네, 한국에서는 그 가치 우선주의를 붙잡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거는 오지랖도 있어야 네. 되고 아버지에도 있어야 되고 용기 그거는 진짜 있어야 용기도 돼요. 있어야 되고 그거는 한국 환경을 벗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한국에서만 위신 있고 성과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성과가 있고 하면 자존감도 훨씬 달라질 것이고 아, 네, 한국에서만 성공하지 말고 외국에서도 성공하고 성과 있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아직 네. 내가 그런 게 없었으면 좀 더 분발해가지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네. 젊었을 때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실패를 보고 처참하게 내가 실패를 보더라도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죠. 예. 네, 대표님 대놓고, 진짜 감사합니다. 대놓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탄핵 반대를 했는데 네, 완전 대놓고 제가 했던 행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됐어. 그러면 네, 이거를 어느 누구보다 내가 평생 내가 제일 많이 배울 거야. 근데 또, 잘못됐을 때. 예, 맞아. 네, 근데 또 잘 됐을 때는 평생 네. 내가 또 이게 나의 자존감이 될 거야. 어, 손해가 아니네요. 그렇죠. 음, 이게 저는 가치에서 얻은 커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만 붙이면 네, 내 고객들이 좌파도 있을 텐데 내 좌파를 그렇게 씹는데 네, 그 사람들이 결제하려고 하다가도 저 새끼 얘는 아닌 것 같네. 내가 오히려 사람을 더 잃게 됐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잃고 수강생을 잃으면 내 매출을 잃게 되면 내 실적을 잃게 되면 그게 또 사이클이 반복되어 갔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그 자체가 그 앞에 있는 이득을 잃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난 정치에 돈이, 난 정치로 해서 난 돈 버는 방법을 난 전혀 몰라요. 네, 내가 왜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해? 전혀 음, 모르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도 난 나만큼 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그 사람 돈 벌어가지고 얼마 벌겠어요? 후원금을 해가지고 얼마 후원해봤어요 혹시 피디님?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후원해봤죠. 저도 유튜브에서 저기 라이브 같은 거 하면 그런 무슨 풍선 뭐 이런 걸 쏴주는데 6만 원 제일 높은 6만 원짜리 쏴준 적 여러 번 있었지. 그 이상은 없었어요. 음, 나 같은 사람도 6만 원 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뭐 100명이면 뭐 1000명이면 6만 원씩 쌀 것 같아. 아니에요. 만 원씩, 2만 원씩 뭐 몇천 원씩 써는 애들 절대 음, 나만큼 돈을 못 벌어요. 일반은 그런데 내가 왜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막 정치. 아, 그쵸, 그쵸. 맞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들 네, 그냥 이게 맞는 일이라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먼저인 것 같아. 내 머리가 먼저가 돼. 내 가슴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 아, 난 자본주의가 먼저인데 개인 선포한 이 완전 배짱은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 음, 개인 선포한 이 배짱은 진짜 이건 옛날이나 가능했지 요즘 세대 그거 못해요. 네, 근데 그걸 개엄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통해서 나도 되게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어, 그래, 나 어차피 좌파를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좌파를 난 원래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난 내 수강생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원래 대표님도 좀 좌파 쪽이 있으시잖아요? 난 원래 긍정적이고 좌파죠. 막 이런. 그죠? 난 네. 원래 태어난 자체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건 좌파예요. 거기, 그렇구나.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상이 좌파 사상으로 딱 난 영어 할 줄도 모르고 난 원래 일본어를 배웠는데 일본어도 공부도 할 줄 몰라. 그냥 공부를 못 하는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저희 아버지는 완전 좌파예요. 아,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저는 저희 아버지랑 저희 삼촌을 만나면 저희 삼촌 네. 내가 트럼프를 엄청 좋아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중국 자랑하고 나는 그거를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음, 중국을 완전 자기 뭔가 뭐 자기 형님이라도 모시듯이 늘 자랑해요. 음. 아, 그거 봐요. 우리 가족은 저 말고는 다 좌파예요, 거의. 진짜, 대표님 진짜 이단하시구나. 그럼요. 어, 어, 어. 대화가 진짜 안 되시겠어요. 그냥 항상 그럼요. 들어주는 입장에서.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좀 건드리면 이제 내가 갑자기 내가 이제 딱 정색해가지고 딱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은 내 얘기를 또 들어요. 어, 아직 그러면 근데 다 한 번, 핸들링이 되시네요, 완전히. 근데 한 번으로 안 바뀌어지니까 그때만 들을 네. 뿐이지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중국 찬양을 해요. 음, 진짜 한 번에선 안 되는 거죠. 한 번에서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걸 같이 대화해봤자. 근데 네. 가족으로 얽혀져 있는 거 뭐 어떻게? 아, 아, 진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잖아요. 네. 그런데 보수 편에 그러니까 더 잘 서고 아시죠. 네. 그리고 보수 편에 서 그리고 공화당 편에 서고 그리고 윤석열 편 대통령 편에 서다 보니까 네. 좀 더 객관적이죠. 네. 객관적이고 그래서 설득력이 그래서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 두 두 가지의 가지 다 그다 해봐 정확히 다 해봤. 아시니까. 그리고 내 그래요. 수강생을 통해서 난 원래 정치 좌파 우파 보수 그걸 몰랐어요. 나는 최 사장인가 그 그래서 책이 있어요. 최 사장의 뭐 어쨌든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정치에 네. 대해서 좀 이해됐어요. 보수 진보 뭐 자유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게 됐는데 그전까지 난 잘 네. 몰랐어요. 정치가 뭔지. 아, 뭐가 보수고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어느 쪽이고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 어느 쪽이나 이런 걸 전혀 분별할 그런 걸 몰랐어요. 네, 네, 네. 예, 저도 그랬으니까. 예.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근데 수강생들 중에서는 배경적으로 좌파 우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좌파 쪽 배경. 많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좌파 쪽이 많으니까. 네. 그런 수강생들 내가 부산의 그 여자 그 분이 이제 네. 가르치면서 와 지금 재해석해 보니까 지금 이제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좌파였어요. 아, 그 좌파들의 특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맨날 바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은 구호는 되게 멋있게 외치는데 들어보면 네. 누구나 다 호감 갈 정도로 구호는 외치는데 현실적인 삶에서 그 사람 하는 작은 작은 선택들을 보면 너무 닭대가리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음,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네. 너무 어,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 때문에 정치질을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이 사람이 좋은 의도에서 가는 걸 분명 내가 어떤 사람임에 알면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자기 이득과 안 맞으면 어떻게 선동해서라도 나를 죽이는 난 그래서 그건 진짜 몇 번 그렇게 당하고 그 공포감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아, 좌파들은요, 머리가 네. 좋아요. 머리가 안 좋으면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사람은 각자 집중하는 것에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가난해도 발달되는 곳이 있어요. 가난해도. 네, 발전되는 네. 머리가 있다고. 그 발전되는 머리가 뭐냐면 작은 계산을 하는 머리예요. 아, 작은 계산을 하는 머리는 내가 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작은 계산하는 머리는 따라갈 수 없다고요? 그럼요. 아, 그래서 그런 선동은 내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런 선동은.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억울한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보통 언론들이 다 그리고 좌파의 특징은요 대중성이 아, 네, 네, 네. 대중이에요 대중 네, 이해돼요. 대중이면 피님 연예인은 대중의 돈을 네. 먹고 살아요 대중의 관심을 먹고 네, 살아요 네, 네, 맞아. 보수의 특징은 대중이 아니 네? 보수의 특징은 대중이 아니라고 네, 네, 맞아. 보수도 두 그건 가지 소수 같아요. 두 가지 보수가 있어요 하나는 후퇴되고 퇴진되고 아, 네, 네, 네. 후진 보수가 있고 하나는 네. 격차가 있는 보수가 있어요. 격차 그리고 보수. 그 위에 이다나 꼭대기에 그 어떤 개인 파워를 가진 트럼프 같은, 아,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어떤 변종인들이 있고, 음, 예. 그래서 공화당도 똑같은 그래서 집합체는 좌파들은 훨씬 결집돼 있어요. 왜? 조직의 한 조직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더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보수들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음, 예. 이걸 또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저는 보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좌파의 그런 진보에 집중하는 건 더욱더 아닌데 저는 어디에 네. 집중하냐면 딱 개인 파워에만 집중해요. 개인 파워에. 네. 네. 그래서 삶이 심플해져요. 보수에 집중하다 보면 보수의 조직적으로 가면 또 문제가 터져. 좌파의 뭐, 조직적으로 가면 문제가 더 많은 거고 보수의 조직적으로 가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힘도 엄청 욕먹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위신도 없었어요. 예전에. 네. 예. 표현력이 거칠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조직적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조직에서 밀었던 그 윤 대통령을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봐봐요. 안철수라는 거 다 배신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배신자가 또 누구야? 배신자가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이익이라고 돼 있는 뭐 어쨌든 뭐 그걸 그걸 탄핵을 모르겠어요. 반대를 안 한 사람들이 뭐 어쨌든 보수 안에서도 어쨌든 있었고 그래서 배신자가 있. 예, 그거를 바라는 건 아니야. 난 철저히 내 직업 정신으로 다시 교육하기 위한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난 사람들한테 이 양면성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가자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항상 보수 쪽이 거의 숫자 이게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저 쿵꿈을 하라는 거는 좀 좌파 쪽인 것 같아요. 음, 맞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개인 파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돈을 벌면요. 네, 좋은 사람은 돈을 좋게 써요. 돈을 네. 벌었는데 나쁜 사람은 돈을 나쁘게 써요. 음, 그래서 돈 벌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네, 네, 맞네요. 네. 그래서 돈을 벌고 나면 수치 결과과 성과를 내고 나면 이 사람 네.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 쓸 때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돈을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는 불로소득이에요. 그 입장에서, 네, 불로소득을 쓰는데 네. 이 쓰는 사람들이 관점이 없고 무식하면 어, 이 생태계를 파괴해. 아, 근데 보수 쪽에서 그래도 사업하고 돈 벌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처럼 이런 네. 사람들이 쓰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민감하고 많이 배워야 하면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되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그 쓰는 거를 잘 썼을 때 사이클이 잘 돈단 말이에요. 네, 생태계가 파괴가 안 되고. 네, 네. 경제는 어, 쓰기에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네, 약을 쓰면 약에 부작용이 있듯이. 네, 근데 진보는 네. 이 불로소득 이 세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진짜 이상적으로만 쓰려고 해. 이거를 이상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쓴다는 게 혹시 그냥 돈 못 설명 주실 수 벌어봤던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로또에 걸리면 내가 엄마, 아빠, 내 친구들 뭐 집 한 채 사주고 막 자동차 외제차 다 뽑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해됐어요. 근데 근데 막상 돈을 있으면 진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진짜 벌어본 사람은요 네. 그렇게 엄마, 아빠 집채 막 사주고 막 자동차 사주고 막 별장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돈 벌어본 사람은 알아. 근데 로또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돈 벌었을 때 돈을 사실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실제로 그렇게 나눠줘도 자기가 정작 돈 다 쓰고 필요한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내가 돌려준 돈을 다시 환수하고 나 돌려달라고 막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안 빌려주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터지고 부작용이 사실 많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네. 로또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 말한 걸 지켜도 문제고 로또 음, 걸려가지고 그런 걸 보통 또 안 지키단 말이에요, 사람들. 네. 그것도 문제고 이게 아, 쓰는 거를 잘 못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네. 이상적으로 좋게 통 크게 베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구호를 외친단 말이에요. 보수는 보수는 특히 개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어떤 법들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해도 통과했을 때 어떻게 부작용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사람들은 민감해서 그 생태계를 다 알면서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통과시켜. 그러니까 보수 체제와 진보 체제는 네, 그냥 돈 쓰는 거에 있어서 네. 어, 너무 달라요. 철학적으로 그냥 그 방향적으로. 그리고 어, 덜 틀리는 쪽이 어디냐면 돈 그래도 벌어봤던 사람, 운영했던 직원의 월급을 줘봤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돈 쓰는 거를 좀 더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막 몇백억씩 벌었다 봤던 사람이 꼭 보수하고 정치해가지고 국회 대통령 돼가지고 쓰는 거를 잘할 수는 잘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 댄서와 댄스 강사 다른 것처럼 네. 회사를 해가지고 대표가 되는 거랑 국회 해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하는 거랑 또 달라요.
완전 규모 다르겠네요. 경제를 또 더 큰 규모 경제를 잡는 게. 그래서 트럼프는 처음에 행정부로 들어갔을 때도 보면은 네.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아무리 억만장자를 하더라도. 아, 근데 이번에 행정부는 다를 거예요. 네. 사실 트럼프의 시기는 지금 12년이 지금 지속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아, 그러겠다. 아,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더 이번에 들어갔을 때 엄청 음, 성숙된 상태에서 오직 자기의 충성파만 연결돼 가지고 엄청 네.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도 뭐 협력하고 막 연결이 하기 되고, 때문에 네. 예, 지금의 미국은 어쨌든 위기에서 구했어요, 지금. 아, 지금 미국이 딱 지금 한국의 지금 그 전 버전이잖아. 아, 해리스하고 바이든이 계속 이 정부를 끌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네. 아까 얘기하는 그 세금의 불로소득을 그냥 법안 통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불법 이민자라 뭐 이거 다 박살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그 저 큰 형님이 박살나면요, 한국은 박살날 수밖에 없는. 아, 근데 네. 미국이 살아나야만이 미국의 형님 그 멘토가 살아나야만이 멘토가 잘 돼야 네. 내가 잘 되듯이 그게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그걸 통해서 혜택을 이렇게 입었는데 네. 중국 편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저기 공산주의 민주당 쪽으로 가잖아요. 빨갱이 네. 쪽으로 가잖아요. 그건 네. 완전 먹튀하는 거랑 마찬가지. 딱 제 수강생의 책을 먹튀했던 그 느낌이. 아, 딱 딱 경제적으로 사이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시장 네. 경제를 만드는 그 샘플을 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군사까지 이렇게 다 동원해 다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편이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렇게 된다고 하실 때는 그건 한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건 먹튀죠, 음, 완전. 그러네요. 정, 그래서 저는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이게 다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 안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네.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사람의 속성. 정치는 네. 속성이지, 정치는 본질 속성이지, 그 정치 짝의 그 겉모습을 보고 지금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네. 아, 지금 제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재밌죠? 이해가 쏙 됐어요. 재밌죠? 네. 이렇게, 이렇게 정치 얘기를 재밌게 이해가게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